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 보아치과 박정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잇몸 질환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질환이 무엇이냐? 잇몸이 관리가 안 돼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보통 잇몸약 광고에 나오는 이야기 있죠. 피나고 흔들리고 시리고 였나? 하여튼 광고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잇몸 질환의 증상인데, 내가 진짜 잇몸 질환이 있는가를 병원에 내가 지금 가야 할 상황인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치가 생기면 초기에는 증상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가 썩으면 이가 뭐 시리다던가 아프다던가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어떤 불편감이 생기는데, 잇몸 질환은 치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치아 뿌리를 싸고 있는 뼈가 점점 녹아서 약해지기 때문에 치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서 이게 심해질 때까지 실제 느껴지는 큰 불편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심해지고 나면 이걸 다시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없다고 해도 예방을 먼저 하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자가 진단을 해보시고 별로 불편한 게 없더라도 내가 치과에 갈 상태다 라고 생각이 되시면 치과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잇몸 질환을 보는 전문의를 치과 의사 중에 치주과 전문의라고 하는데, 이 치주과 전문의들의 모임이죠. 대한치주과학회라는 학회가 있는데요. 이 대한치주과학회와 제일 유명한 잇몸약 인사도를 만드는 회사죠. 이 동국제약이 같이 잇몸 질환을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지수 이름이 PQ 지수인데요. 인터넷에도 검색해 보면 좀 나올 겁니다. 페리오 쿼션트라고 해서 이제 치주 질환의 정도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는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12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가지를 간단하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를 닦을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네, 이게 가장 강력한 신호인데, 어디든 염증이 생기면 그 염증 있는 곳으로 혈관이 막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염증이 생겼다는 것은 몸에 안 좋은 것이 들어와서 몸이 그것을 막아내려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싸우기 위한 세포들, 이런 것들이 다 혈관을 타고 그곳으로 오기 때문에 염증이 생긴 곳은 혈관이 모이고 충혈되게 됩니다. 우리가 모기에 물려도 빨갛게 이렇게 붓고, 가시에 찔려도 그 부분이 이렇게 빨갛게 붓잖아요. 그게 이제 빨갛게 붓는 게 보통 혈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인데, 그래서 잇몸에도 염증이 생기면 그 잇몸 부위에서 원인은 이제 플라그, 치석 같은 것인데, 얘네들의 세균과 싸우려고 혈관이 많이 생기면서 빨갛게 잇몸 붓게 되고요. 부어있는 데들은 이렇게 살짝 건드리면 피가 잘 납니다. 양치질을 하는데 피가 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불편한 건 없지만 잇몸에 지금 염증이 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이에 음식물이 잘 낀다입니다. 사실 염증이 없어도 일어날 수 있죠. 그냥 뭐 이가 고르지 않아서 낄 수도 있고, 뭐 사이가 원래 벌어져 있어서 낄 수도 있는데,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치아 사이가 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잇몸이 약해지면서, 또는 내가 느낄 정도는 아니지만 잇몸뼈가 약해지면 이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데요. 이들이 움직이니까 그 사이사이에 음식물이 잘 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먹을 때 나 음식물이 너무 잘 낀다, 그러면 잇몸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치아에 치석이 있는 것 같다. 이건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이렇게 어금니 쪽은 내가 볼 수가 없지만 앞니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치아 사이사이에 뭐 이렇게 노랗게 하얀 치아가 아닌 게 막 끼어 있고, 칫솔로 닦아도 잘 안 닦이고, 이런 치석이 앞니 쪽은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 치석 자체가 잇몸 염증의 원인이기 때문에 치석이 보이면 염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가 입냄새가 난다. 잇몸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 그 염증 있는 부분에서 세균들이 여러 가지 염증성 부산물을 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입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입냄새 나는 원인이 다 잇몸의 염증은 아니지만 충치가 심해도 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잇몸 염증 때문에 나는 경우가 가장 많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데는 없지만 입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다 하면 잇몸에 염증이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잇몸이 가끔 아프다. 보통 음식물 끼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잇몸에 염증이 있다고 해도 가만히 있을 때 아플 정도로 통증이 있으려면 그건 엄청 심한 것이고, 초기에는 사실 아프고 이러진 않습니다. 잇몸이 아프다면 상당히 진행된 것인데, 때로는 잇몸이 아프다고 오시는 분 중에는 음식물이 많이 끼어서 아픈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음식물이 끼는 걸 모르고 계속 드시다가 음식물이 막 잇몸을 눌러서 잇몸이 아픈 분들도 있습니다. 내가 가끔 먹고 나면 잇몸이 아프고 불편하다 하신 분도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이가 시리다, 시린 적이 있다. 차가운 거 드실 때 잇몸 위로 올라와 있는 그 치아 부분은 이 차가운 물이 닿아도 치아 속에 있는 신경이 자극되지 않도록 어떤 범랑질이라고 하는 도자기 같이 생긴 부분이 싸고 있는데, 그 아래 원래 뼛속에 들어가 있어야 할 뿌리는 원래 뼛속에 있는 곳이니까 그 주변에 찬물이 닿는 곳이 아니니까 보호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잇몸뼈가 조금씩 이렇게 녹아 내려가게 되는데요, 뼈가 조금씩 내려가면 원래 그 뼛속에 있어야 할 치아 뿌리가 뼈 위로 올라오겠죠. 실제 이가 올라오는 건 아닌데 뼈가 내려가니까 뿌리 부분이 잇몸 위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찬물 같은 것이 닿았을 때 그 뿌리 부분에 닿으면 좀 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치아가 좀 시리다 할 때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치아가 시릴 때는 충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어디가 이렇게 마모돼서일 수도 있고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잇몸 염증만으로도 치아에 충치가 없고 치아가 뭐 깨지거나 다른 부분이 없더라도 잇몸의 염증으로 잇몸이 내려가고 나면 치아가 시릴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일곱 번째는 이가 조금씩 흔들리는 곳이 있다. 이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느껴진다. 사실 이가 움직이는 게 나한테 느껴질 정도면 잇몸 염증이 꽤 많이 진행된 것입니다. 어느 정도 뼈가 녹을 때까지는 치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그렇게 약하지 않고 짧지 않기 때문에 이 뼈가 꽤 많은 양이 녹고 나면 이 치아가 움직이는 게 나한테 느껴지게 되는데요, 움직이는 게 느껴질 정도면 빨리 치과 가보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는 잇몸이 자주 붓는다. 잇몸이 뭔가 어딘가 가끔 부었다 가라앉았다 하는 뭐 특별히 불편하진 않지만 그런 증상이 있다면 잇몸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부모님 중에 틀니를 하신 분이 있다.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데, 왜냐하면 요즘 틀니 안 하고 임플란트 할 수도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잇몸이 안 좋다, 뭐 사실 제가 알기 어렵죠. 부모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나이가 많으셔가지고 병원 갈 때 제가 챙기고 그럴 때면 모를까, 가서 뭐 치료받고 오신 거 내가 알 수는 없지만, 부모님이 뭐 틀니나 임플란트나 잇몸 염증 때문에 불편해서 치과를 자꾸 다니시고 이러시면 이게 PQ 지수 항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잇몸 질환도 유전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무조건 유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전적인 부분도 있어서 가족들이 다 잇몸이 안 좋으면 나도 안 좋을 확률이 꽤 있습니다. 일단 뭐 세균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유전자에 대한 연구도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가족들이 안 좋을 경우 나도 잘 관리해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 번째는 내가 피곤할 때 자꾸 이가 들뜬다.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게 이제 내 면역이 좀 떨어지고 컨디션이 안 좋은 건데,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쪽에 자꾸 증상이 온다. 그것도 잇몸에 염증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컨디션 좋을 때는 뭐 염증이 좀 있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양치질 할 때 피 조금 나고 뭐 이 정도 이상 불편한 게 없는데, 내가 컨디션이 안 좋고 막 몸이 안 좋으면 잇몸이 아프고 어디 좀 붓는 것 같고 이러면 그것도 잇몸 질환이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11번째 항목은 내가 당뇨가 있다 입니다. 당뇨는 치주 질환에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몸 전체에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 몸에 염증이 잘 생길 수 있고, 그 염증에 대한 내 방어, 원래 사람의 몸은 밖에서 지저분한 게 들어오거나 뭐 싸움이 나도 어느 정도는 내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땅바닥에 떨어진 거 한번 주워 먹었다고 사람이 큰 병 걸려 죽고 뭐 이러진 않는데, 당뇨가 있으시면 외부의 그런 것들에 대한 저항이 떨어지는데, 특히 이 입부분, 입은 우리 몸 중에 이 외부에 있는 세균이 그냥 직접 닿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계속 들어오잖아요. 먹을 것도 들어오고 손도 닿고 숨 쉬면서도 들어옵니다. 그 치아에 붙어있는 세균들, 잇몸에서 염증을 일으킬 때 내 몸이 좀 건강하다면 뭐 그래도 그 염증이
일어나지만 어느 정도 그 염증을 막 버텨내면서 잇몸 뼈가 녹는 걸 버텨내는데, 이 버텨내는 능력이 당뇨가 있으면 떨어져서 훨씬 빠르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잇몸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는 내가 흡연을 하고 있다. 정말 앞에 있는 것과 11번째도 당뇨가 있다였는데요. 뜬금없이 흡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12번째 항목에 있습니다. 이 흡연도 마찬가지 전신에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잇몸 질환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흡연이 입안에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닿게 되고, 그 안 좋은 성분들로 인해서 잇몸에 혈류가 떨어진다거나 외부의 자극에 대한 저항이 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담배는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제가 12개의 항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12가지가 함께 있으면 잇몸 질환이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12개의 항목의 PQ 지수에서는 각각 점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10점, 어떤 거는 8점, 어떤 건 6점, 이런 식으로 더 잇몸 질환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들은 점수가 좀 높고 조금 덜한 건 낮게 해서 이 12가지 항목의 점수가 쭉 있는데요. 이 점수를 지금 1번 항목 나는 있다, 2번 항목 없다, 이런 식으로 딱 표시를 그냥 OX로 하면 되죠. 아픈 적 있다? 없다. 부모님이 잇몸이 안 좋으시다? 그렇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점수를 싹 더해서 그 총점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잇몸 질환 가능성이 되게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PQ 지수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0점에서 25점까지 정도는 건강한 편이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있다고 했겠지만은 나머지가 다 없는 걸로 봐서 잇몸 질환의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가서 스케일링은 받으시는 게 좋다. 이 정도이고요. 25점에서 50점 사이는 좀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치과에도 꼭 가보시고 지금 양치질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 보시고, 질문에 있다고 말한 항목 중에 개선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50점이 넘어간다, 이러면 잇몸 질환 자체가 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50점이 넘어가면 빨리 치과에 가셔서 검사를 받고 잇몸 치료, 그러니까 스케일링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단계인 잇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치과에 빨리 가서 잇몸 질환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린다라고 알려드리는 지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대한치주과학회와 동국제약이 잇몸 질환이 내가 지금 있는가를 스스로 체크해 볼 수 있도록 만든 PQ 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수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25점이 넘는다, 그러면 꼭 치과에 가서 체크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